샤랄라한 DJ 샤디와 함께하는 달콤한 시간. 데미안 두 번째 이야기, 카인. 많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 고뇌에서 나를 건져주는 구원의 손길은 전혀 뜻하지 않은 방향에서 뻗쳐왔다. 동시에 어떤 새로운 것이 내 생활 속에 파고들었는데 그 영향은 오늘날까지 미치고 있다. 내가 다니는 라틴어 학교에 학생이 하나 새로 들어왔다. 그 학생은 최근에 이 고장으로 이사온 부유한 미망인의 아들이었는데 팔엔 상장을 두르고 있었다. 나보다 한 클래스 위였고 나이도 몇 살이 더 많았다. 그는 곧 내 주목을 끌었다. 나뿐만 아니라 전교생이 모두 그에게 비상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어딘가 모르게 이방인처럼 보이는 그 학생은 겉보기보다는 훨씬 나이가 많아 보였다. 어느 모로 뜯어봐도 소년다운 인상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아직 개구쟁이 티를 벗지 못한 우리들과 함께 있으면 어른 같다기보다는 오히려 신사처럼 점잖게 구는 것이다. 별로 인기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우리와 함께 어울리는 일은 거의 없었고 더구나 술래잡기 같은 놀이에는 끼어들지 않았다. 다만 선생님들에 대한 그의 태도가 자신에 차 있고 한 걸음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모습이 다른 학생들의 마음에 들었다는 것뿐이다. 이름은 막스 데미안이라고 했다. 어느 날 어떤 이유로 다른 학급 학생들이 우리 교실에 들어와서 함께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데미안의 학급이었다. 우리 반 학생들은 성경 공부를 했는데 한 학급 위인 데미안의 반은 작문 시간이었다. 선생님이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하는 동안 나는 줄곧 데미안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 생김새가 내게는 특별한 매력을 느끼게 했기 때문이다. 나는 밝고 영리해 보이며 품이 있는 그의 얼굴에 훌륭한 작문을 짓기 위해 주의력을 집중하고 있는 표정이 떠올라 있는 것을 보았다. 그 모습은 숙제를 하고 있는 학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문제를 추구하고 있는 학자처럼 보였다. 솔직히 말해서 데미안은 내 호감을 살 만한 인물이 못 되었다. 호감이 가지 않는다는 정도가 아니라 어딘가 모르게 비위에 거슬리는 데가 있기까지 했다. 그는 나보다 체격도 좋고 훨씬 인격적이었으며 지나치게 냉담한 느낌을 갖게 했다. 그의 태도는 도전적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늠름하고 침착했다. 눈은 항상 사람을 멸시하는 것 같은 표정을 머금고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어딘가 애수의 그늘에 쌓여 있는 것이었다. 우리는 그 눈을 제일 싫어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소년들의 마음을 몰라주는 어른처럼 점점만 빼려고 하는 그 눈이 어쩐지 비위에 거슬렸던 것이다. 그러나 마음에 들고 안 들고는 여하간의 내 관심은 언제나 그에게 쏠려 있었다.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찾게 되고 눈앞에 나타나면 언제까지나 바라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면서도 그 눈만은 보지 않으려고 주의하고 있었다. 어쩌다가 그와 시선이 마주치면 나는 얼른 고개를 옆으로 돌려버리곤 했다. 그 눈만 보면 아무 죄가 없는데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 무렵에 그가 학생이라는 신분으로 볼 때 내 눈에 어떻게 보였을지 생각해 본다면 대략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데미안은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와는 편이하게 다른 개성적인 인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존재가 두드러져 보였던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남의 눈에 돋보이지 않으려고 모든 면에서 여간 조심하는 것이 아니었다. 가난한 농사꾼의 아이들과 어울려 함께 뛰고 놀면서 그들의 놀이동무가 된 것처럼 보이려고 애쓰는 왕자와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었던 것이다. 학교에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데미안은 내 뒤를 따라오고 있었다. 다른 아이들이 각자 자기 집을 향해 뿔뿔이 헤어졌을 때 그는 성큼성큼 걸음을 떼어 나를 앞지르더니 뒤를 돌아보면서 말을 건넸다. 어린 티를 보이려고 애써 우리의 흉내를 내었지만 그 어른다운 어조까지는 감추지 못했다. 너무나 점잖았다. 함께 가지 않을래? 그의 조용한 어조에는 친밀감이 가득 담겨 있었다. 나는 그래도 좋다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우리 집을 가르쳐 주었다. 아, 거긴가? 그 집은 나도 알아. 대문 위에 이상한 걸 갖다 붙인 그 집 말이지. 난 그걸 보고 꽤 재미있는 집이라고 생각했어. 그는 점잖은 그 얼굴에 엷은 웃음을 띠고 말했다. 나는 처음엔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얼른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리고 그가 벌써 우리 집을 알고 있다는 것을 놀랍게 생각했다. 점잖기만 해 보이는 그 눈은 그처럼 날카로운 관찰력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 대문 위의 것은 일종의 문장이었다. 아치형의 문 양쪽 위에 아치의 초석 겸 장식으로 붙여놓은 것인데 오랜 세월을 두고 비바람에 씻겨 몇 번이나 다시 칠한 페인트가 퇴색돼 가고 있었다. 내가 알고 있는 한 그 문장은 우리 집 가게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이었다. 난 왜 그런 걸 갖다 붙였는지 잘 몰라. 나는 더듬거리면서 그 문장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설명했다. 무슨 새 모양을 하고 있지만 새가 아니면 짐승의 머리일 테고. 어쨌든 그런 종류야. 아주 오래된 거지. 우리 집은 옛날엔 수도원이었대. 수도원이니까. 아마 그럴지도 모르지. 이제 집에 가면 잘 봐. 아주 재미있는 거야. 그 문장은 새가 아니면 짐승 머리 같다고 했지만 난 매가 아닌가 생각해. 우리는 어깨를 나란히 하고 천천히 걸어갔다. 나는 내가 잘 알지 못하는 문장에 대해서는 더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다. 데미안은 무슨 유쾌한 생각이 머리에 떠오르기라도 한 것처럼 갑자기 웃기 시작했다. 참, 아까 나는 너희 선생님의 얘기도 들었어. 이마에 표지가 붙어있는 카인의 얘기였지? 어때? 재미있었어? 재미있다니 천만의 말씀이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 가운데 재미있는 거라곤 하나도 없다. 그러나 내 감정을 그대로 털어놓을 용기가 나지 않았다. 어른하고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기분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거짓말을 했다. 응, 아주 재미있었어. 데미안은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뭐, 나한테까지 본심을 속일 필요는 없어. 나도 들었지만 그 얘기는 사실하고 달라. 수업 시간에 듣는 얘기는 아무리 재미있는 거라도 그런 방향으로 흐르고 마는 거야. 선생님이 얘기한 건 사실하고는 다른 데가 많아. 선생이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말투는 언제나 그렇지. 특히 수업 시간에 학생들 앞에 섰을 땐 더하단 말이야. 하느님이니 죄인이니 하고 흔해 빠진 얘기만 늘어놓으니 재미있을 리가 있겠느냐 말이야. 그리고 자세한 대목까지는 얘기하지 않더군. 내가 알기론. 데미안은 여기서 잠시 말을 끊고 웃는 얼굴을 돌리면서 이런 얘기가 너한테는 지겹게 들리지 않을까 하고 묻고는 다시 말을 이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 카인의 얘기는 전혀 다른 방향,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지. 분명히 학교에서 배운 건 틀림이 없고 모두 올바르다고 할 수 있어. 하지만 선생님들이 보는 것과 다른 각도에서 사물을 관찰하고 비판한다고 해서 잘못은 아니야. 오히려 관점을 달리한 그쪽에서 더 깊은 의미를 찾아낼 수가 있어. 가령 말하자면 카인의 경우도 그렇지. 그 이마에 붙은 표지에 대해서 우리가 들은 설명, 선생님의 얘기를 들은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 이거야.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형제 사이에 싸움이 벌어져 형이 동생을 죽인다. 이건 있을 수 있는 일이야. 또 동생을 죽인 그 사나이가 나중에는 불안감에 쌓여 괴로워하거나 후회를 한다. 그러고는 기가 꺾여 은둔 생활을 한다. 이것도 생각할 수 있는 문제야. 그러나 그 사나이가 동생을 죽인 상으로 특별히 받은 그 훈장이 그의 수호신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벌벌 떨게 한다는 것.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상하지 않을까? 그건 그래. 나는 데미안의 이야기 속에 끌려 들어가기 시작했다. 학교에서 들은 것과는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한다는 데에 처음부터 매력을 느꼈던 것이다. 그런데 카인의 얘기를 다른 각도에서 해석하다니 어떻게? 데미안은 또 내 어깨를 두드렸다. 무슨 이야기를 시작할 때마다 그러는 걸 보면 아마 버릇이 돼 있는 모양이었다. 그거야 간단하지. 얘기의 발단이 된 건 이마에 붙은 표지야. 그 사나이 얼굴에는 어떤 마력을 지닌 훈장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에게 대항할 만한 용기를 내지 못했어. 그 훈장 덕분으로 그 사나이는 물론 그의 자손들까지도 사람들을 위압하고 불안과 전율을 줄 수가 있었지. 그런데 그 사나이 얼굴에 붙어 있다는 훈장이란 도대체 어떤 것인가? 그건 아니 틀림없이 우표의 소인과 같은 게 이마에 찍혀 있었던 건 아니란 말이야. 이 세상에 그런 심한 일이 있을 리가 없지. 오히려 그것은 여간 주위에서 보지 않으면 느낄 수 없는 것. 즉, 보통 사람들이 익히 보아온 것보다는 조금 정도가 높은 지혜와 용기를 담고 언제나 번뜩이는 빛을 내고 있는 그의 눈이었어. 그 사나이는 권력을 갖고 있었어.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무서워했던 거야. 그런 연유로 해서 사람들은 이 사나이는 남을 위압하고 복종시키는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는데 그 표지가 바로 이마에 붙어 있다고 생각하게 된 거야.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대개 그렇지만 어떤 일이건 자기에게 편리한 대로 해석하는 버릇이 있어. 그리고 자기네들 처지에 합당하고 자기네들 형편에 맞아 들어가게끔 정의를 내린 그 해석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법이야. 사람들은 카인의 자손들을 두려워하고 있었어. 권력의 상징인 표지를 본래의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반대의 의미로 해석했던 거야. 말하자면 그런 표지를 붙이고 다니는 놈은 모두 악마다 하는 식으로 말이야. 사실 그 패들은 악마라고까지는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좋은 인상은 주지 않았어. 용기를 가진 개성적인 인간은 어느 세대를 불문하고 사람들의 호감을 사지 못하는 법이지. 그런 인간은 얼굴만 봐도 징그러운 짐승을 만났을 때처럼 기분이 잡치니까 말이야. 이 세상에 그런 인간이 우글거린다는 것은 아무래도 고마운 일이 못 돼.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인간들에게 별명을 붙이고 악평을 퍼뜨렸지. 용기가 없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유일한 복수의 방편이었어.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그런 수단으로 복수를 계속하고 있는 셈이야. 무슨 복수냐고? 불안이나 공포를 느끼는 데 대한 복수지. 소극적인 수단이긴 하지만 그래도 얼마가는 갚은 셈이야. 내 말 알아듣겠어? 그러니까 그럼 카인은 조금도 나쁜 사람이 아니란 말이지? 이거 이상한데. 그럼 성서에 나오는 얘기는 모두 새빨간 거짓말인가?
그렇다고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고도 할 수 있지. 태고 쪽부터 내려오는 얘기를 전설이라고 하지만 그건 모두 실제로 있었던 일이야. 거짓말을 꾸며대서 전설을 만든 건 아니야. 하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이 반드시 올바르게 전해진다고는 볼 수 없고 또 후세 사람들이 그것을 올바르게 해석한다고 볼 수도 없어. 요컨대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카인이란 사나이가 아주 멋있는 사람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자를 무서워하는 겁쟁이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단순한 복수의 수단으로 이마에 표지가 붙은 악마니 쥐니하고 근거도 없는 말을 꾸며서 짓거리고 있다는 것. 이 두 가지뿐이야. 카인과 그의 자손이 정말 일종의 표지를 달고 다녔고 또 이 세상에 보통 사람들과 다른 데가 있었다는 게 사실인 이상 내 얘기는 거짓말이 아니야. 이건 장담할 수 있어. 아니 그럼 학교 선생님 얘기는 거짓말이고 너가 한 얘기가 진짜란 말이야? 때려 죽였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나는 놀라서 물어보았다. 아니, 놀란 게 아니라 감동했던 것이다. 그렇진 않아. 죽인 건 정말이야. 힘센 놈이 약한 놈을 때려 죽인 거지. 맞아 죽은 놈이 정말 동생인지 누군지 그건 나도 확실히 몰라. 하지만 그까짓 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인간은 모두 형제니까 말이야. 어쨌든 힘센 놈이 약한 놈을 때려 죽인 건 사실이야. 어쩌면 그것은 영웅적인 행위였을지도 모르고 또 그렇지 않은지도 몰라. 한 놈이 맞아 죽은 뒤부터 겁쟁이들은 마음을 놓고 살 수가 없게 됐지. 그래서 약한 놈들은 한데 몰려다니면서 살인기가 없어져야 다리를 펴고 자느니 살인기를 딴 세상으로 몰아내야 하느니 하고 죽는 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한 거야. 그럼 왜 그 살인기를 죽여버리지 않느냐 하고 누가 물으니까 이 겁쟁이 놈들은 우리는 모두 용기가 없고 힘도 약한 사람들이라서 하고 대답하지는 않고 죽여버리다니 천만의 말씀. 아무리 힘과 용기가 있기로서니 그런 짓을 어떻게 한단 말이오. 그 사나이 얼굴에는 표지가 있소. 하느님이 붙여주신 표지가 있단 말이오 하고 그럴듯한 핑계를 대고는 도망쳐버렸어. 대략 이런 경로를 밟아서 카인의 얘기가 꾸며진 거야. 이건 물론 나 혼자만의 생각이지만 틀림없어. 하다 보니 얘기가 너무 길어졌군. 자, 그럼. 데미안은 아르트가의 옆 골목으로 발길을 옮겼다. 나는 여태껏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허탈감에 쌓인 채 멍하니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에게서 들은 이야기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카인이 훌륭한 인간이고 아벨이 겁쟁이라니. 카인의 이마에 붙은 표지가 신성한 표지라니. 엉터리다. 하느님을 모독하는 것밖엔 안 된다. 엉터리 말이다. 그게 사실이라면 하느님은 어디에 계신단 말인가? 하느님의 절대적인 존재를 부정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 말이다. 하느님은 아벨의 희생을 측은히 여기시고 그의 영혼을 위로해 주지 않았는가? 엉터리 소리. 거짓말을 해도 분수가 있지. 나는 데미안이 내 머릿속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놓으려고 일부러 거짓말을 꾸며서 놀린 거라고 생각했다. 어쨌든 그놈은 영리한 머리를 갖고 있었다. 짓거리는 말솜씨도 아주 그만이다. 그러나 카인이 훌륭하고 멋있는 사나이라니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 내가 성서나 그 밖의 이야기에 대해 그때처럼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그 덕분에 오래간만에 프란츠 크로머를 잊을 수가 있었다. 몇 시간 동안, 아니 밤새도록 크로머를 만난다는 걱정을 하지 않고 지낼 수가 있었던 것이다. 나는 성서를 뒤적여 카인의 이야기를 다시 읽어보았다. 내용은 간단했다. 이렇게 간단 명료한 이야기를 본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끌어다 놓고 제멋대로 해석을 내리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만약 그러한 해석이 가능한 것이라면
살인자는 모두 자기가 하느님의 은총을 받았다고 떠벌려도 무방하다는 셈이 된다. 이게 어디 될 말인가? 천만의 말씀이다. 난센스라고. 그런 엉터리 말에 귀를 기울인 건 데미안의 얘기가 구수하게 들렸고 어감이 좋았기 때문이다. 이유는 그뿐이다. 그의 말투에는 마치 당연한 얘기라도 하는 것처럼 부드럽고 자연스럽지 않았는가? 게다가 그 눈은 물론 나 자신도 어딘가 잘못되어 있었다는 것은 충분히 수긍이 간다.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내 정신을 잃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지금까지 밝고 깨끗한 세계에서 살아왔다. 그러니까 나 자신이 아벨이나 마찬가지였던 셈이다. 그런데 지금은 어두운 세계로 굴러떨어지고 말았다. 그러나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왜 그럴까? 왜 어두운 세계로 전락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까? 그렇다. 이때 내 머릿속을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있었다. 순간 아주 숨이 막혀버리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가슴이 확 메는 것 같았다. 내 불행이 현실적으로 눈앞에 펼쳐지고 거기에 첫 발을 들여놓은 것이다. 몹시도 기분이 불쾌하던 그날 밤, 아버지와 나 사이에 그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 나는 비록 순간적이긴 했지만 아버지와 그의 밝은 세계와 지혜를 경멸했던 것이다. 그렇다. 그때 나는 카인이 됐다. 동시에 내 이마에 그 표지를 붙였다. 그것이 내 이마에 붙여지는 순간 나는 그 표지가 악이나 수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순관 인격자의 표지로 생각했던 것이다. 악을 알고 그것을 미워하며 불행 속에 빠져도 참고 견디는 점에 있어서 나는 단연 아버지를 능가한다. 어느 누구보다도 선량하고 신앙심이 깊다.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은 없고 나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사람도 없다. 물론 그 무렵의 나로서는 그 문제를 이처럼 뚜렷한 사색의 형식으로 체험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거기에는 그러한 문제가 모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감정의 반사작용과 기묘한 흥분의 연소에 지나지 않았지만 나를 슬프게 하는 동시에 내 가슴을 자랑으로 가득 채워주었던 것이다. 생각할수록 이상하게 여겨진다. 두려움을 모르는 자와 약한 자에 대해서 거리낌 없이 짓거려댄 데미안의 이야기는 아무래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렇게 기묘한 이야기가 또 있을까? 그런 이야기를 꾸며댈 만큼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 데미안 말고 또 있을까? 그는 카인의 이마에 붙어있는 표지에 대해서 기괴한 해석을 내렸다. 그때의 그 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안 그 눈에서 이상한 빛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을 나는 똑똑히 보았다. 그가 바로 데미안 자신이 카인일지도 모른다. 자신이 카인을 닮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카인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변론한 것이 아닐까. 그의 눈에서 그런 빛이 흘러나온 것은 무슨 까닭일까? 카인에게 맞아 죽은 아벨이나 그 밖에 겁이 많고 힘이 약한 사람들을 그토록 바보 취급한 것은 무슨 까닭일까? 데미안이 바보 취급을 한 그 사람들, 힘이 약한 그 사람들이야말로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하느님의 은혜를 받는 선량한 양들이 아닌가. 데미안의 이야기와 그의 본심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었지만 이런 생각이 또 머리를 스치고 지나간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상념은 끊이지 않고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말하자면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가 날아든 거나 마찬가지다. 잔잔한 호수라는 게 어린 내 영혼이었다. 카인이나 사람을 죽이는 일이나 표지에 대한 문제는 내가 오랜 세월에 걸쳐 시도해야 할 인식과 회의와 비판의 출발점이었다.